김구와 이제 이승만의 치열한 대립, 사실 우리 이제 슬픈 역사의 그 한 페이지인데 이 두 사람의 귀국 그 모습부터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1945년에 광복되고 나서 남측에는 미국이, 북측에는 소련이 들어오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올 때 미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부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임시정부 미주위원장이었던 이승만,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이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 자격으로 10월 달에 이승만이 들어오고 그 다음 달 11월 달에 김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올 때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요. 미군정이 이 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확 달라지는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 사전에 그러니까 메가더한테 이제 편지나 이런 걸 보내가지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반소, 반공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거든요. 어필하는데 메가더 여기서 열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을 귀국할 때 자기 전용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정 그 하지 중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이승만을 조선의 영웅으로 대접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중장이 이제 자기가 그 부관을 이승만 임시 전속 부관으로 딱 임명을 합니다. 네. 제대로 밀어주네요. 그걸 제대로 밀어주고요. 숙소는 또 스위트룸으로. 스위트룸. 그리고 또 호텔 차는 스위트룸. 순종이 몰고 있었던 리무진으로 딱 제공까지 해요. 왕족 대우. 왕이네. 이 정도면 거의 VIP급 아닌가요? 미국이 아주 제대로 힘을 실어주네요. 왜 그 사진도 유명하잖아요. 이승만이 이제 환영회에서 연설을 할 때 뒤에 하지 중장이 턱 하고 서 있으니까 마치 뒷배를 봐주는 사람처럼 그게 굉장히 전 인상 깊었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전국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이승만. 당연히 이승만이 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김구는 미군정하고 좀 껄끄러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김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라. 근데 미군정은 인정할 수 없다. 당연히 마찰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당시 그 하지 중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구는 스튜에 간을 맞추는 소금 정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근데 저희가 정치에 대해서 여지껏 많이 배웠잖아요. 김구 선생님 스타일이 강단이 있으신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스타일에선 이거 핸들링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은 사실 중국에서 투쟁을 해오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그것밖에 모르시는 분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말 미국에서 이제 근대 정치를 보면서 외교지. 권력의 본질을 알고 외교 어떤 세련됨 이런 걸 그렇죠, 익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 수 위였어요. 그렇죠. 김구 선생은 아마 강골의 이미지가 컸을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둘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둘의 사이는 어땠나요? 1945년 귀국하고 났을 때 이승만 70, 김구 69세였어요. 네. 그래도 김구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면 형님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오남장께서는 오남장 잘 계신가 이런 식으로 우대를 계속 해줬죠. 또 어느 순간에 1946년 시점에 이승만이 6월 달에 정읍에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김구와 공식적으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구나. 해방 이후에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대안이 다르구나라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백범 김구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의 정말 굵은 획을 걷던 장면이 몇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50 총선이죠. 총선을 딱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김구가 모든 정적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남북 협상에 뛰어들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국 분열의 위기를 만구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은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자주의 일 독립을 전취할 대기를 상소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저는 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때 아주 명문이 글이 이제 선언이 되죠. 그게 바로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일신에 구차한 안위를 구하는 자. 아니 근데 그 단어 앞에 하나가 빠졌네요. 네. 투 이승만. 딱 그 단어잖아요. 이거 대놓고 약간 디스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저렇게 구차하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이승만 듣고서 발끈했을 것 같아요. 김구의 그 선택은 당시 48년 5월, 6월 시점에
남한의 정치 지형에서는 굉장히 고립된 선택을 스스로 한 거죠. 정치가로서는. 그런데 김구 개인으로서는 김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입지를 굉장히 강화시켜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고 이게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대통령 뽑을 때도 그렇고 부통령 뽑을 때도 그렇고 백범 김구 참여도 안 했는데 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백범 김구가 단독 정부에 참여한대. 라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 돌게 됩니다. 표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백범 김구가 딱 선을 그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과 무관하다. 딱 강조하면서 선을 긋죠. 대한민국엔 지금 수립된 정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임시정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기에서 우리가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정부다라고 네. 선언하는 순간 지지자들이 그걸로 몰려가게 되면 이건 국가가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다가 3개로 나눠지는 이제 위험에 있잖아요. 네. 여기서 바로 암살의 배우가 살의 대우가 이승만의 입장에서 김구는 명분의 입장에서나 현실 정치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놓고 부하 직원들이나 비밀 요원들에게 야 가서 김구 죽여라고 직접 지시할 만큼 그런 우선으로- 하수죠. 목에 걸린 예. 가시가 빠지질 않는군. 예. 그럼 알아서 이제 역사에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김구 선생을 애도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이승만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그렇죠.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김구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국민장으로 거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11장을 치르는데 그동안 조문객이 한 200만 명. 와. 200만 명. 그리고 이제 효창공원의 묘소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참배 행렬이 끊이질 않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묘소 참배를 자꾸 제한을 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불신 검문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에 몰래 김구 묘소를 다녀온 참배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도둑 참배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분위기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약간 효창공원을 막고 싶지 않았을까요? 뭐 효창공원만 이겠습니까? 그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긴 자전적인 독립운동 기록인 지금 이제 보물로 지정됐잖아요. 바로 백범일지. 그 백범일지가 사실은 이제 출간되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 돼요. 다들 읽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딱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게 거의 금서 취급당가 됐어요. 예,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셨고 근데 살아남으셨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돌아왔더니 함께 형님 하시던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나와는 길이 완전히 다르고 야, 정말 김구 선생은 참 고난의 일생을 사셨네요. 돌아가는 후에까지.